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했었지만 양가 집안 모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을 무시한 예비 시모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예비 시모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매장을 여러 지역에 몇 개 운영하셔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될 뻔했던 예비 신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비 신랑도 많이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예비 시모는 제 입장과는 다르게 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예비 신랑을 보기 위해 카페를 들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비 시모와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와 예비 시모의 팽팽한 긴장감은 상견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진혁아, 엄마 왔다. 근처에서 밥 먹고 지나가다가 오늘 엄마 지인분들이 우리 아들이 만든 커피 한 잔씩 하고 싶다길래 잠깐 들렸는데 커피 좀 줄 수 있지? 아, 당연하죠. 몇 잔 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다들 안 들어오시고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드시다 가시라고 해요. 우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커피만 받으면 되니까 괜찮다. 다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했거든? 7잔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만 까딱하시곤 무시하더니 예비 신랑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를 남자친구도 인지했는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가끔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주기도 해서 같이 커피를 만들어 내어드렸는데 제 커피는 옆으로 쓱 밀더니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만 한쪽으로 빼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닌 자기 아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거라면서 같은 기계에서 나온 커피라도 느낌 자체가 다르다며 제가 만든 건 저보고 마시라면서 첫 대면부터 딱딱한 말투로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당황해서는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고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를 지인분들께 나눠주며 저를 무시한 채 남자친구한테 이따 저녁에 집에서 보자면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었고 예비 시모의 행동에 좀 놀란 것도 있었어요. 보통 인사를 주고받게 되면 아무리 제가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비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비 시모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을까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아버린 상태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카페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저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매장 문을 닫으려 했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요. 그리곤 매장 문을 닫지 말라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와 남자친구 보고 잠깐 앉아보라면서 손짓을 했어요. 그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시모와 긴장되는 분위기에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까는 내가 뒤에 지인들이 있어서 제대로 대화를 못했었는데 어차피 내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얼굴 본 김에 대화 좀 나누고 싶어서 지인분들 먼저 보내고 다시 온 건데 방해한 건 아니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미리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럼 한 달에 버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 직급이 과장이라면서? 대기업 다니면 그래도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텐데 내 아들이 카페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 일부를 내 생활비로 주고 있거든. 그럼 만약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벌고 있는 수익을 좀 더 받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네. 대기업 다니는 월급만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생활 가능하잖아. 엄마,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드리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적은 편은 아니지. 그런데 이 카페 엄마가 해준 거잖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 전부 다 갚으려고. 네가 내 아들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야. 이건 상식이잖아? 지금까지는 너 혼자 벌고 있었으니까 내가 카페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었지만 둘이 결혼한다면 당연히 카페 운영에서 들어온 수익의 90%는 가지고 와도 되잖아. 엄마도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다.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 혜영 씨라고 했나? 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이 맞는지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어? 예비시모는 저와 첫 대면에서부터 돈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돈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지만 예비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딱 잘라버리고 제 입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에게 돈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갚고 자신의 카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길 정도로 돈을 갚는 것보단 결혼하게 되면 돈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 생활에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곤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빌려준 돈을 전부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라면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남자친구의 친엄마가 맞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매장을 차려줬다 해도 돈을 받는 걸 떠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건데 예비시모는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며
양보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라며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예비 시모가 좀 전에 저를 대했던 행동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다시 온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더 큰 문제가 생겨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보통 엄마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많이 힘든 생활을 해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떠난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예비 시모의 성격이 일반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수익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장을 차린 거라 예비 시모에게 도움받은 금액을 전부 다 갚으려면 최소 5년은 예비 시모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자식이 결혼하고 살림 차리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예비 시모는 자식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행동을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몇 년 안에 갚는 걸로 해서 끝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자지간이라 해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 최대한 좋게 넘어갔어요. 아예 안 갚겠다는 게 아닌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비 시모가 배려해 주길 바랬던 거였는데 저희 입장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아서 그게 좀 서운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조건에 응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90%는 시모가 가져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문제 때문에 예비 시모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다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좋게 봐주셨는데 예비 시모는 돈 얘기부터 꺼내서 서운하기도 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저도 정식적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게 되었고 시모가 말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내린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위해 상견례 일정을 잡아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예비 시모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잡은 상견례 장소가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은 미리 남자친구가 선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상견례 자리에 동생이 좀 늦어서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좀 그랬는지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늦는 거 아니냐면서 상당히 불편해하길래 동생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동생의 직업이 변호사인데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이 찾아와서 잠깐 상담을 해주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상견례를 먼저 시작하는 걸로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불안했었는데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때 때마침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20분이 늦었었고 동생은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느라 좀 늦었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는 예비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막 들어온 동생에게 뭐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메뉴판을 들어 열었는데 엄마가 메뉴판을 동생에게 건네주더니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동생이 직접 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마주보고 앉아있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비 시모를 뺀 양가 집안 모두 당황했고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예비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팍 상했었고 남자친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예비 시모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 영어로 된 메뉴판도 읽지 못하는 모습이 웃겨서 좀 웃은 것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자식이 대기업 다니면 뭐해? 부모가 상식 이하인데 제가 원래 몰상식한 집안과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하셔야죠. 영어로 된 메뉴판 하나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알 수 있겠네요. 둘째 아드님은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왔다면서 어떻게 예비 사도는 기본적인 영어도 읽을 줄 모르세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영어를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상견례에서 중요한 문제인 건가요? 그러는 당신은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집안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몰상식해 보이는데? 어따 대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짓거려. 내가 지금 결혼을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저 사람이 좋아서 그래도 결혼하려 했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면 나도 절대 못 참아.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하는 짓도 정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네요. 엄마, 아빠, 그냥 일어나요. 저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랑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절대 못 참거든. 이거 놔. 어차피 끝났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초면에 몰상식한 집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는 너희 집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네에서 작은 배달 대행 사업 운영하면서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너랑 오늘부로 끝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혜영아, 잠깐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 관계를 끝내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네가 내 전부인 거 알고 있잖아.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엄마가 말실수한 건 맞잖아요. 제 인생 망가뜨릴 거예요? 엄마 때문에 혜영이랑 헤어지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빨리 수습하세요. 내가 왜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머리를 굽혀야 되는 건데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영어로 된 메뉴판 읽지 못하길래 그런 모습이 웃겨서 웃은 것뿐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니? 나를 쳐다보는 거 봐봐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잖아. 이게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는 자세야?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일단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까 넘어가고 따로 나한테 서운했던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삿대질도 모자라. 당신 일한다. 너는 이런 못돼 처먹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헤어지면 얼굴 안 보겠다는 말까지 하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너 능력 좋고 너 좋다는 여자들 한 트럭이나 태기 중이다. 너도 미련 버려라. 옆에 있던 동생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집안인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충격을 받은 저희 부모님을 자리에서 일으켜드린 뒤 먼저 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곤 애원을 했지만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살 바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강하게 뿌리친 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쫓아와
저희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그날 헤어지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경직된 상태로 서 있었고 뒤이어 예비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네요. 성격이 거지 같은 예비시모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 한 번뿐인 제 인생 무너지는 건 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을 했지만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거 확실하게 끝내려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 제 동생이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마 뒤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용서를 구하게 되는 반전이 펼쳐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었네요. 저기 혜영이 어머님, 이러다 정말 저희 다 굶어 죽습니다. 힘들게 자리 잡았는데 이대로 망하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저는 상식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던가요. 잘못은 그쪽에 해놓고 왜 저희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양심 있게 행동하세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도 중요하다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정말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왜 다른 업체들은 놔두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상견례 때 그 말 한마디 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그때 저희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집안은 얼마나 상식 있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건 뭐 상식을 떠나 돈만 벌어먹으려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 상식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뿌리를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소문이 전부 다 퍼졌던데요. 그쪽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맡으면 벌금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저는 법조인이라 법에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행동한 것뿐이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죠.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찾아온 이유는 동생의 분노가 그 집안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고 폐업 직전까지 와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확 줄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 집안은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했는데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 특성상 한 건이라도 최대한 빨리 배달을 해야 그 집안의 돈이 되기 때문에 아줌마는 배달 기사들을 압박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조사한 동생은 그 집안의 배달 대행 소속에 들어가져 있는 배달 기사들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도를 달리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쉬지 않고 계속 신고를 넣었어요. 동생은 일이 바빠 직접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배달기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무조건 촬영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 벌금의 시작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해야 되는 벌금의 액수가 몇십에서 몇백 단위까지 올라가더니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자 버는 돈에 비해 납부해야 되는 벌금이 훨씬 많아지게 되자 배달기사들이 결국 두 손 두 발 들게 되었고 그 동네는 배달 안전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문제로 배달기사들과 사장인 아줌마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그 집안 업체에서 한두 명 나오게 되더니 결국 배달기사들은
다른 대행업체로 전부 옮기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거였어요. 대행업체 사장인 아줌마는 법규를 준수하면서 배달을 하면 돈을 벌 수 없으니 위반을 하라며 지시를 내리면서 압박을 가하자 배달기사들은 더 이상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다른 업체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특히 배달기사들이 그 집안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입소문이 돌아 그 업체에 들어가는 걸 꺼리게 되자 나중엔 아무도 그 업체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제 동생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아줌마는 저희 집에 찾아와 배달기사들이 새로 들어와도 벌금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전부 다른 업체로 옮겨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배달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될 일이었다면서 상식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법대로 살라고 아줌마를 돌려보냈어요. 아줌마는 동생이 좋게 넘어가려 하지 않자 배달 대행 기사들 대부분이 신호 위반하는 건 당연하다고 큰소리치며 끝까지 해보자고 돌아갔지만 결국 그 대행업체는 배달기사를 고용하지 못해 폐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배달기사분들은 무조건 법규를 지키면서 배달을 했고 시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건 상견례 때 그 난리가 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인도로 무섭게 달려와 저희 부모님과 큰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달기사가 그 집안의 대행업체 소속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동생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기사를 뿌리 뽑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아줌마는 배달 대행으로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그건 전부 뒤에서 배달기사들을 압박해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처리도 해주지 않을 정도로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대행업체가 안 좋은 이미지였지만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그 대행업체는 폐업이 되었지만 그 동네의 시민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클린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온 동생은 한 번 시작한 건 뿌리를 뽑기 전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동생도 많은 희생을 했어요. 변호사 일도 해야 했지만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동생이 이번 일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제 동생이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섰다는 게 입소문이 난 이후 지역 카페 회원분들께서 안전한 동네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소정의 선물까지 직접 전달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몇 번 배달 기사분들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위험까지도 오게 됐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보단 바로 잡는다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사장이었던 그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훨씬 더 안전해졌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면 제 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비록 파혼을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